안녕하세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출산과 육아를 다시 생각하는 에덴하우스의 하와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출산 과정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해요. 출산 과정이 어떻게 시작되고 또 어떤 모습으로 진행이 되고 또 그 중에서 필요한 것들이 무엇인지 또 어떤 방식으로 출산을 했을 때 도움이 될지 또 이제 아기가 나오는 과정 또 아기가 태어나서 무엇을 확인해야 되는지 이런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제 경험담을 중심으로 한번 나눠보고자 합니다. 먼저 이야기해야 되는 부분은 아무래도 출산의 시작이겠죠? 저는 개인적으로 아이를 4번 낳으면서 첫째 아이 같은 경우는 4시간 반 정도 시간이 소요됐고, 둘째는 2시간 반, 셋째는 1시간 40분, 넷째는 뭐 정확하게 이렇게 재고 그러질 않아서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지만, 한 1시간 45분에서 2시간 정도 사이에 걸린 것 같아요. 제 출산 경험에 있어서 이렇게 출산 시간이 이렇게 짧을 수 있었던 것은, 어, 언제가 출산의 과정이 시작된 시점이 언제인지에 대한 정확한 인지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들어보면 조산의 경우 혹은 보통 이제 출산을 하면 평균적으로 한 10시간 정도 진통을 하고 낳는다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 제 경험에 의하면 10시간을 진통하는 것은 일단은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왜 말이 안 된다고 말씀을 드리냐 하면 내가 진통을 느꼈어요 라고 해서 그게 시작이 됐어요. 출산 과정이 시작됐어요 라는 의미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내가 진통을 느꼈다는 것이 이제 출산이 임박했어요 라는 의미가 될 수는 있겠지만 내가 진통을 느꼈다고 해서 그게 무조건 출산 과정의 시작을 알리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제가 정확하게 짚어드리고 그 기준에 따라서 여러분께서 이제 지금 이제 출산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것이구나라고 생각하시고 이제 출산을 맞으시면 훨씬 더 출산 시간을 단축시킬 수가 있고, 출산 시간을 단축시킨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내가 긴장하고 있는 상태가 훨씬 짧아진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출산 과정도 훨씬 원활할 수 있고, 또한 긴장 상태가 그만큼 줄어든다는 것은 훨씬 더 편안한 출산을 할 수 있다는 의미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되게 중요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출산의 시작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규칙적인 주기를 동반한 진통이 일어나느냐 하는 거예요. 흔히 우리가 가진통, 진진통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가진통이라는 것은 이제 규칙적인 주기가 없는 진통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진진통이라는 것은 규칙적인 주기를 동반한 진통을 이야기하는 건데요. 여기서 규칙적이라는 것은 뭐 10분이면 10분, 5분이면 5분 이렇게 규칙적인 주기를 갖고 또 진통이 진행되는 그 시간이 30초에서 45초 혹은 혹은 1분 전후로 이렇게 있는 경우를 얘기를 하는데요. 저는 이제 첫째 때 4시간 반이 걸렸던 이유는 제 생각에는 10분 주기로 내려왔을 때부터 이제 체크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기억으로는 상당히 빨리 진행이 됐던 것 같은데 첫째 때라 좀 가물가물하긴 하지만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 4시간 반 중에 진짜로 뭔가 본격적으로 출산을 한다라고 느꼈던 거는 뒤에 2시간 반 정도가 그랬었던 것 같고 앞에 2시간은 그냥 약간 짐볼도 타고 뭐 그러면서 이제 캐주얼하게 보냈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본격적으로 출산 과정을 겪는 거는 한 2시간 남짓, 2시간, 2시간 반 남짓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렇게 따졌을 때는 한 5분 주기, 5분 주기에서 진통의 그 시간은 한 1분에서 1분 30초 정도, 그 정도 되는 진통이 오면 이제 이게 출산의 과정에 돌입이 됐구나, 출산의 과정이 시작됐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어, 그쯤부터 이제 주섬주섬 챙기시고 뭐 이것저것 챙기셔서 병원에 가셔도 좋을 것 같고, 그렇게 주기가 확 잡히기 전에도 이제 약간 진통이라는 게 이제 정확하게 시계를 따져보지 않더라도 진통이 한번 왔다가 또 좀 있다가 또 오고 이런 식으로 뭔가 이렇게 계속 온다 이런 신호가 있으면 그때부터 이제 챙기셔서 병원을 가면 되는데, 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규칙적인 주기를 동반한 진통이 있을 때 그때 출산이 시작된다고 생각하시고 출산 물품들을 챙겨서 이제 병원으로 가시면 훨씬 더 원활하고 빠른 출산을 경험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 이제 출산이 시작이 됐으면 우리가 진통의 파도를 마주해야 되는 시간이 오는 거죠. 어,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제 진통이 5분 주기에서부터는 제 경험상으로는 5분 주기에부터는 이제 상당히 빠르게 진행이 됩니다. 진행이 돼서 5분에서 3분, 3분에서 2분, 2분에서 1분, 나중에는 진통이 진행되는 시간이 진통의 휴식기보다 더 길어지는 상황까지 이제 오게 되는데요. 최대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최대한 진통의 휴식기가 이제 보장이 되는 그 시점에는 최대한 일상을 유지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나중에 이제 제 출산 영상을 확인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는 이제 출산 진통을 이렇게 마주하고 하면서도 진통 흘려보내면서도 진통이 지나면 이제 남편에게 뭐 이거 해줘, 이거 갖고 와야 될 것 같은데, 이거 해야 될 것 같은데, 누구한테 이렇게 얘기해줘, 저렇게 얘기해줘, 이렇게 계속 지시를 한다거나, 심지어 이제 가정 출산을 위한 이제 환경 꾸미는 부분에 대한 영상은 제가 3분 주기일 때 진통을 하면서 영상을 찍은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드리자면 진통의 시기만 잘 지나가시고 그 외에는 이렇게 좀 캐주얼하게 좀 계신 것이 훨씬 더 편안한 출산을 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저는 생각이 돼요. 진통이 오는 것에 대해서 긴장을 해서 너무 일찍부터 이제 출산과 진통에 집중을 하다 보면 더 긴장을 하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좀 더 많은 에너지를 써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나중에 이제, 나중에 어느 시점이 되면 이제 더 이상 다른 잡담을 하거나 웃거나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그런 이게, 어, 더 짧아진 주기에 이제, 어, 진통을 하게 되는데 그 시점이 되기 전까지는 최대한 뭐 이렇게 긴장 상태를 푸는 의미로 이제 다른 데 이제 신경을 분산시키시고 좀 다른 이야기도 하고 농담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캐주얼하게 계시다가 이제 진통 주기가 더 짧아지고 진통에 집중해야지만 되는 그 순간이 되면 그때부터 이제 진통에 좀 이완에 집중하시고 하면 훨씬 더 출산 자체가 조금 편안하고 조금 캐주얼하고 좀 이렇게 음, 긴장이 되지 않은 그런 상태로 출산을 경험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진통의 주기가 짧아지고 이제 집중을 해야 되는 시간이 왔다.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그때는 무엇보다도 이완하는데 편안한 자세를 취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내 아이를 낳으면서 제가 터득한 가장 편안한 자세는 짐볼에 엎드려 걸쳐 있는 자세예요. 짐볼에 이렇게 엎드려서 이렇게 엎드리고 아니면 이렇게 팔을 풀어서 이완 이완을 하고 이제 무릎으로 땅을 짚고 이런 상태로 저는 이제 진통을 하는데, 그러니까 출산을 하는데요. 어, 제가 다른 출산 브이로그를 보니까 많이들 이렇게 누운 상태로 진통을 하시더라고요. 뒤에 남편이 앉아 있고 남편에게 기대서 남편을 팔을 이렇게 잡거나 이렇게 어디 이렇게 지탱을 해서 하는데, 뭐 그런 방법도 이제 남편한테 이렇게 지탱을 하고 남편에게 힘을 주면서 남편의 어떤 정서적 지지를 받으면서 출산하는 게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기도 해요. 근데 일단 저 같은 경우는 남편과 저 둘이서 출산을 해야 되는 상황이어서 남편이 아기도 받아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그렇게 하기가 어렵기도 하지만, 제 경험에는 누워서 이렇게 누워서 출산하는 것보다 엎드려서 출산하는 게 훨씬 더 감통에 도움이 됐어요. 제가 셋째 낳을 때였는데, 셋째 낳을 때 이틀 밤을 꼬박 새고 그러고 새벽에 이제 시작이 돼서 출산이 시작이 돼서 1시간 40분 만에 음 아이를 출산한 그런 상황이었는데, 한 7cm 정도 열렸을 때일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아이가 많이 내려와 있는 상태, 거의 막바지에 이르는 상태였는데, 그때는 이제 호흡을 하고 이완을 해도 그 진통의 세기가 아주 고조에 오른 상태이기 때문에 되게 힘들었어요. 그쯤이 되면 이제 막바지에 이르렀다는 신호니까 사실 조금만 더 버티시면 아이 머리가 보일 텐데, 어쨌든 저는 막 이틀 밤을 새고 체력이 없는 상태로 출산을 하기 위해서 막 버티고 있다 보니까 그 상황 자체가 너무 지치고 힘들었어요. 그래서 꾀가 나서 좀 누우면 좋겠다. 그래서 좀 누웠어요. 근데 그 상태에서 계속 진통이 오니까 누운 상태에서 이제 진통이 오는데, 이 진통을 어떻게 해야 될 줄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의미냐면, 제가 이렇게 엎드려서 짐볼에 기대고 무릎으로 땅을 짚고 할 때는 제가 이렇게 기대면서 힘을 주는, 그러니까 접촉점이죠. 이제 이 짐볼이 제 이제 상체 이제 접촉점이 되고, 그 땅이 제 무릎에 접촉점이 되는데, 그 부분에 이제 힘이 실리기 때문에 이게 오는 진통의 에너지가 그런 접촉점을 로 인해서 분산이 된다는 거죠. 분산이 되는데, 이렇게 그냥 땅바닥에 누워서 이렇게 있으니까 이 진통의 에너지가 어디로 이렇게 분산이 될 수 있는 곳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진통을 제가 고스란히 다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그 상태에서는 절대로 출산하기가 어려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사실 그 전에는 제가 다른 분들이 어떤 자세로 출산하는지 잘 몰랐는데, 출산 교육을 가서 자연분만을 이렇게 누워서 진통을 한다는 걸 듣고서는 깜짝 놀랐어요. 저렇게 출산을 하면 어떻게 출산을 하지? 막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저는 이미 경험을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제 경우에는 가장 도움이 되는 어, 출산 자세는 짐볼에 기대고 무릎을 땅에 짚고, 그렇게 약간 사족 보행하는 것처럼, 근데 사족 보행이지만 이제 상체는 이제 짐볼에 기대 있는 그런 느낌으로 이제 어 진통을 마주하는 것이 저에게는 가장 편안한 자세였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한번 시도를 해보시면은 자기한테 맞는 편안한 출산 자세를 찾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중요한 거는 이제 긴 호흡과 또 이렇게 낮은 음으로 이렇게 이렇게 계속 호흡을 조절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보여드리자면 우 이런 식으로 계속 이 우를 하면요 되게 오랫동안 호흡을 유지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이거를 다 하고 또 길게 호흡하고 우 이렇게 하는 것이 도움이 되는데요. 여기서 어떤 면에서 도움이 되냐면 일단 이렇게 호흡을 하게 되면 그리고 또 이 소리를 낮은 소리를 내면서 하면 호흡 조절이 매우 잘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긴장이 돼서 이렇게 들이마시는 숨이 되게 짧아질 수도 있어요. 내쉬는 숨은 길고. 그러면 의도적으로 의식을 가지고 좀 더 편안하게 이완된 상태로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고 하시기를 권하고 싶고 꼭 낮은 소리로 우 해서 호흡 조절도 하시고 그 소리가 정서적으로 안정도 줄 수 있고요. 또 한 가지로는 음, 음, 이완에 집중하는데 매우 도움이 됩니다. 어, 백색 소음 이렇게 들어보셨잖아요. 그런 비슷한 어떤 효과로 집중하는데 매우 도움이 되는데 여기서 집중이라는 것은 이 자연주의 출산의 그 이완에 있어서 정말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제 히프노 버딩은 이제 심상화를 하라고 말을 하고요. 저는 이제 심상화도 해봤고 다 해봤는데 저한테는 그냥 이완에 집중하는 것이 제일 도움이 됐어요. 그 쉽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제 약간 무아지경에 빠진다는 그런 느낌으로 의도적으로 힘을 풀고 이렇게 힘을 풀고 이게 몸을 짐볼에 약간 걸친 상태로 호흡을 길게 들이마시고 이렇게 약간 명상하듯이 무아지경에 빠진 것처럼 이렇게 좀 연습을 좀 미리 해보세요. 그래서 그런 상태로 계속 이완을 하시면 그러면은 진통의 강도가 음, 그렇게 심하게 느껴지진 않고 약간 어떤 정도냐면 약간 성가신 뭔가가 이게 성가신 정도의 어떤 고통이 있는 것처럼 그 정도로 느껴지기 때문에 정말로 편안하게 출산을 하시는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 이 이완은 언제까지 계속 이 상태에 이건 언제까지 해야 되냐? 이게 정말로 중요한 포인트예요. 제가 얼마 전에 넷째 낳기 전에 이제 또 자연주의 출산 병원에서 출산하는 브이로그를 몇 개를 봤는데 또 혹은 뭐 조산사 선생님이 집에 오셔서 가정분만도 하시고 조산원에서 출산도 하시고 이런 자연주의 출산 영상을 몇 개를 봤는데 거기서 제가 공통적으로 발견된 이해하기 어려웠던 부분이 뭐냐면 바로 힘주기였어요. 어떤 이제 자연주의 출산 후기 영상이든지 아니면 교육 영상에서 봤을 때도 이 힘주기에 대한 얘기가 항상 나와서 힘주기가 뭘 얘기하는 거지? 라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뭐 덜어는 1시간, 덜어는 3시간 이렇게 힘주기를 한다고 얘기를 해서 뭔가 했는데 보니까 실제로 자연 분반하는 거랑 똑같이 막 아기가 나오기 위해서 힘을 준다는 거예요. 말하기는 아기가 나오는데 힘을 보태주기 위해서 힘을 준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이거는 자연주의 출산의 출산 방법과는 너무 정반대의 모습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거든요. 자연주의 출산에서의 출산 과정의 모습은 힘주기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 100% 이완이고요. 처음부터 끝까지 이완입니다. 제가 4번을 경험했는데요. 이완을 잘할수록 열상도 없고 출산도 수월합니다. 힘을 주는 순간, 음,
이 자궁 근육에 긴장이 들어가고 근육이 긴장하게 되면 제 기능을 못하고 그러면 출산이 더 어려워지고 열상이 힘을 주면서 열상이 생기고 제가 직접 첫째 때는 이제 아이가 머리가 나오면서 머리가 보인다고 해서 마음이 조급한 마음에 막 빨리 아기를 빼고 싶은 마음이 막 들어와가지고 막 힘을 줘서 한 30분 정도 힘을 줬던 것 같아요. 그리고 열상이 생겨서 구급차 타고 제가 진료받던 병원 가서 후처치를 하게 됐어요. 그 경험 때문에 저희 남편이 아기 머리가 보이면서 이제 힘이 들어가기 시작하면은 막 힘을 빼라고 저한테 그렇게 얘기를 해줬거든요. 그렇게 힘을 빼면은 열상이 없어요. 회원부 마사지 없어도 열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마지막까지 100% 이완을 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언제 그럼 힘이 들어가냐? 아기가 머리가 보일 쯤 되면은 마치 우리가 화장실에서 이제 큰 거 볼 때 이제 큰 게 나올 때쯤 되면은 자연스럽게 관략근에 힘이 들어가고 근데 자연스럽게 힘을 주게 되면 이제 나오게 되잖아요. 마찬가지 원리로 아이 머리가 나올 때쯤에는 몸의 회음부 쪽으로 자연스럽게 힘이 들어갑니다. 그땐 자연스럽게 힘이 들어가는 것을 그냥 자연스럽게 힘을 같이 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일부러 막 이렇게 주실 필요는 없고 자연스럽게 들어가는 대로 그대로 두세요. 네? 그러면은 한 서너 번, 네다섯 번 만에 아기가 나오게 되는 것을 경험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렇지 않고 그 전에부터 힘이 아직 들어가지 않은데 그 전에부터 막 무조건 힘을 주려고 하면 혹은 힘이 들어가는 그 시점에도 들어가는 자연스럽게 들어가는 그 순간 외에 다른 시간에 내가 인위적으로 힘을 주려고 하면 이게 열상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내 몸이 움직이는 대로 그냥 그대로 맡기고 자연 그대로 말 그대로 자연 그대로 힘이 들어가면 들어가는 애 놔두시고 그렇지 않으면 무조건 빼시고 이렇게 하시면 음, 계속 이완을 하다가 마지막에 아기가 나와야 될 쯤에 힘이 들어가고 그렇게 해서 힘을 주면 아기가 나오게 돼요. 저희 남편이 이제 아기를 받으니까 이제 아기가 나오는 과정을 이제 보게 되잖아요. 저희 남편이 저한테 해줬던 얘기는 아기 머리가 나올 때는 아기 머리가 이렇게 회음부가 이렇게 있으면 아기 머리가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나온다고 하네요. 그러면은 이게 어떤 일이냐 하면 회음부가 이렇게 있다가 아이가 왔다 갔다 이렇게 머리를 밀었다 들어갔다 하면서 회음부가 종이짝보다도 더 얇게 이렇게 늘어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기 머리도 이 회음부에 맞춰서 모양이 조금 꽃갈 모양 비슷하게 좀 바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이즈를 잘 맞춰서 자기가 나올 때쯤에 팍 하고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 과정 중에 우리가 힘을 준다고 생각해 보세요. 회음부가 아직 다 종이짝처럼 늘어나지 않은 상태예요. 근데 그리고 아기도 뭐 머리를 조절하는 상황이고, 근데 여기를 무조건 막 힘을 줘갖고 회음부가 준비되기 전에 아기를 막 압력으로 밀어낸다고 생각해 보세요. 회음부가 다 쓸립니다. 그러면은 열상이 일어나는 날 가능성이 더 높죠.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제가 회원부 마사지 첫째 때만 마사지를 했는데요. 첫째 때는 오히려 제가 힘을 줘서 열상이 있었고 둘째 때부터 마사지를 하질 않았거든요. 근데도 전혀 열상이 없이 둘째, 셋째, 넷째 다 아주 건강하게 아주 원활하게 잘 나왔어요. 그래서 여러분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힘주게 하지 마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힘주게 하지 마시고 그냥 100% 이완만 하시다가 나중에 제가 이제 출산한 영상을 보시면 좀 아쉬운 게 저는 이제 보통 이제 엎드려서 출산하고 그 과정에서 쭉 끝까지 이제 아이가 나오는데 제가 이제 그 출산 막바지에 이르렀을 때 이제 진통이 이렇게 이완을 하면서도 진통이 되게
커지는 진통의 세기가 되게 커지는 그 시기가 있어요. 근데 그때 이제 샤워 감통을 해볼까 하고 화장실에 들어갔다가 얼마 안 돼서 바로 아기가 나오는 바람에 아기 나오는 그 장면을 찍지를 못하고 그거를 이제 화장실에 있을 때 그냥 화장실에서 들려오는 그 소리로밖에 이제 확인을 못 하게 되는데 그 소리를 잘 귀 기울여 들어보시면 정말 끝까지 우 이렇게 하고 있다가 어느 순간 응 이러면서 힘주는 소리가 한 너다섯 번 들리고 그러면서 아기가 나오는 그 과정을 이제 이렇게 들으실 수가 있을 텐데 그렇게 하시면 무난하게 또 원활하게 평온하게 아이를 낳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럼 이제 아기가 나왔어요. 아기가 나왔으면 우리가 무엇을 체크해야 됩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함께 얘기를 나눠보면 일단 아기가 나올 때 출혈이 없는 것이 해원부열상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출혈이 없는 것이 정상이고요. 출혈이 없으면 아주 깨끗하게 양막하고 양수하고 이런 것만 이제 나오니까요. 저는 4번 출산을 하면서 첫째 때는 양막이 먼저 파열이 된 상태로 출산이 진행됐고, 두 번째, 세 번째는 중간에 이제 파열이 되면서 양수가 슬슬슬슬 흐르면서 아이가 나왔고, 네 번째는 아기가 머리가 마지막에 나오는 그 순간에 양막이 파열되면서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그렇기 때문에 다 다른 경험을 했는데 양막이 먼저 파열되는 게 어, 오히려 흔치 않은 케이스라고요. 첫 번째 아이 같은 케이스가 흔치 않은 케이스라고 하고 마지막 네 번째 아기가 태어났을 때는 양막이 맨 마지막에 터졌는데 그런 경우에는 이제 출산이 좀 더딜 수 있어서 조금 산모가 힘들 수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던데 제가 실제적으로 그렇게 느꼈어요. 셋째 때는 이제 아이가 어디쯤 내려오는지까지도 제가 느낄 수 있을 정도로 출산이 되게 이제 출산 과정, 제 몸속에 일어나는 출산 과정이 이렇게 느껴지고 그랬는데, 넷째 때는 출산이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는지 도통감을 잡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냥 출산의 그 진통의 강도의 변화밖에는, 음, 이렇게 가늠을 할 수가 없어서, 그랬는데, 음, 아무튼 결론적으로는 이제 출산하면은 그 피가 이렇게 많이 나고 그러진 않아요. 출산하는 그 당시에는 피가 날 일이 없고 출산하고 나서는 이제 일단 아기가 나올 때는 그렇게 피가 나오고 그러지 않아요. 첫째 때는 이제 열상이 있었기 때문에 아이가 피범벅이 돼서 나왔는데 뭐 둘째, 셋째, 넷째 다 깨끗하게 나왔고요. 그런 다음에 이제 누워 있으면 좀 있으면 이제 오로 같은 거나 이런 분비물 그런 게 이제 나오면서 이제 태반도 나오게 되죠. 아기가 일단 나오면 아기 건강 상태를 체크를 해야겠죠. 아기 건강 상태는 일단은 너무 긴장하지 마시고 잘 보시면 아기가 육안으로 봤을 때도 건강한지 아닌지를 어느 정도는 판단을 할 수가 있으실 거예요. 일단 아이가 우렁차게 잘 울고 또 이제 울면서 이 이렇게 우니까 이렇게 잘 찡그리고 또 어른 손가락을 이렇게 쥐어줬을 때 아이가 이렇게 힘을 줘서 잘 잡고 그리고 이제 다 뭐라 할까요? 이렇게 옷 없이 이렇게 그냥 이렇게 내려놨을 때 이렇게 모루 반사가 잘 있고 뭐이 정도 이렇게 아기가 뭐 일반적으로 하듯이 이렇게 잘 하면 뭐 크게 건강에 문제가 있다고 보진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아기를 목욕을 시키셔도 되고 사실은 그 엄마 뱃속을 빠져나오면서 이제 몸에 이렇게 붙어있는 이 태지가 있잖아요. 그 태지가 사실은 흡수되면서 면역력에 되게 좋다고 해요. 그래서 첫째 때 같은 경우는 한 일주일을 거의 씻기지 않은 상태로 그냥 놔뒀는데, 그러면 애가 머리도 되게 떡지고 조금 지저분해 보이긴 해서, 이제 넷째쯤 됐을 때는 나오자마자 물로만 그냥 살짝 헹궜어요. 근데 그거는 이제 여러분들께서 각자 선택을 하시면 되고 그냥 태지가 자연스럽게 마르고 떨어질 때까지 두셔도 괜찮고 네, 그거는 선택을 해주시면 되고 그래서 아기가 나오면 이렇게
뭐 속삭이나 이런 걸로 이제 따뜻하게 감싸주시고 그런 다음에 이제 엄마에게 이제 안겨주시면 엄마에게 안겨서 한 30분에서 1시간 정도 캥거루를 하시면서 젖 물리시고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 어 이때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열상을 확인을 해야 되잖아요. 일반적인 출산에서는 혈액량이 500ml 정도 이하로 나오는 게 정상적인 출혈량이라고요. 이건 출혈이라기보다는 이제 태반 조직이 떨어지고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오로인 거죠. 오로가 배출되고 하는 그런 것들인데 뭐 그게 이제 출혈하고는 확실히 좀 구분이 되는 게 출혈은 이제 어 그냥 액체 같은 선홍빛 액체에 피가 계속 조금씩 조금씩이라도 흐르고 멈추지 않고 계속 흐른다면 그건 출혈이라고 보실 수 있어요. 네, 그렇지 않다면 덩어리 진 것들이 이제 나오겠죠. 뭐 덩어리 진 것들이 그냥 액체와도 같이 나올 수 있는데 이런 이제 오로 배출, 태반의 조직에 배출이 되는 것들은 어느 순간 되면 이제 멈추게 돼 있고 이렇게 고이고 멈추고 막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계속 방울방울이 아니라 계속해서 이렇게 흐르듯이 이렇게 흐르면은 이거는 출혈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게 좀 이렇게 닦아보고 하면은 이게 뭐 고여 있다거나 이런 식으로 이게 조금은 다른 양상을 보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잘 판단하셔서 출혈이 아닌 경우에는 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 만약 열상이 있어서 출혈이 있으시다 그러면은 바로 구급차를 불러서 어, 상황을 판단을 하셔가지고 대학병원을 가시든지 진료 보셨던 그 병원을 가셔서 후처치를 하시든지 하면 될 것 같은데, 가벼운 열상 같은 경우는 대학병원까지는 가실 필요가 없고 그냥 진료를 보셨던 병원에 가서 후처치를 바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혹시나 어느 출산 과정에서도 응급 상황이라는 게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대비해서 집 근처에 차로 30분 이내의 거리에 대학병원이 있는지를 꼭 확인하시고, 만약 가정에서 출산하실 것 같으면 출산을 진행하셔야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첫째 출산을 준비하면서 그런 것들을 다 공부하고 미리 공부하고 그리고 진행을 한 거였어요. 거기서 이제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 집에서 차로 30분 이내에 도착할 수 있는 대학병원이 꼭 있어야지 출산이 가능하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만약 없으시면 병원이나 이런 조산원이나 이런 기관에서 나으시거나 아니면 있는 곳으로 가셔서 나으시거나 하셔야지 안전한 출산을 하실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출산하고 나서는 한 반나절 정도는 이제 출혈을 조금 확인을 하셔야 돼요. 출혈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들을 뭐 이렇게 좀 컨디션 체크를 하는 것처럼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 혹시 열이 오르신다거나 출혈이 있거나 아랫배 쪽으로 울컥거리거나 이런 것들이 뭐 출혈의 전조 증상이라고 하니까요. 그런 것들을 잘 확인하셔서, 아마 근데 출산이 원활했으면 그런 일들은 별로 있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저는 4번 출산하면서 다 경험해보지 못한 부분이기 때문에 출산은 다 다르다고는 하지만 제 이제 출산 영상을 보시면, 아, 저렇게 평온하게 출산을 하는구나. 어, 이렇게 느끼실 수 있거든요. 제 아이들을 봐주시기 위해서 친정어머니도 계시고, 아이 돌봐주신 선생님도 계시고 한데, 저희가 출산하는 걸 몰라요. 출산 과정 내내 그냥 조용하기 때문에 출산하는 걸 모르고 아기 울음소리 나면 그때 아세요. 그러니까 그만큼 자연주의 출산이 평온한 출산이기 때문에, 그렇게 평온하게 출산을 하는데 뭐 이상이 있거나 하기는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음, 자신감과 확신을 가지고 출산에 임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한 30분에서 1시간 정도 캥거루를 하시면서 이제 젖을 물리시고 하면은 그 사이에 이제 태반이 반출이 되실 거예요. 태반 반출하실 때는 이제 아기 머리 나오고 아기 머리 나온 다음에 아기 몸이 나오는데,
아기 몸이 나올 때 들어가는 힘보다도 조금 더 적은 힘이 들어가면서 이제 울컥 그러면서 이제 태반이 나오는데, 예, 그렇게 태반이 나오시면 이제 아기를 아빠한테 맡기셔서 아빠랑 캥거루를 하게 두시고, 산모께서는 이제 간단하게 좀 씻으시고, 오래 씻으시면 안 돼. 따뜻한 물에 오래 씻으시면 안 되고, 그냥 간단하게 이제 지저분한 거를 이렇게 씻어낸다고 생각하시고 간단하게 씻고 이제 산모 패드하고 이렇게 나오시면 되고요. 그런 다음에 이제 태반이 나오고 이제 한 출산하고는 한 1시간 정도 지나고 뭐 이렇게 되면은 태반에, 그러니까 태출이죠. 태출의 태맥이 서서히 이렇게 잦아드는 거를 보실 거예요. 그러면은 탯줄의 태맥이 어느 정도 잦아들고 이제 하면 그때 탯줄을 자르시면 됩니다. 탯줄을 자르실 때는 열탕 소독을 마친 가위랑 배꼽 폐색기 혹은 명주실을 사용하셔서 탯줄을 이렇게 찝어주시고 그런 다음에 자르시면 됩니다. 아, 네. 그리고 응급 상황에 대해서 잠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어, 양막이 파열되면 이제 보통 24시간 내에 아기가 나와야 된다고 하면서 이제 촉진제를 맞거나 이러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건 제가 뭐 이렇게 하시라 저렇게 하시라 이렇게 말씀드리긴 조금 조심스러운데, 어, 가장 뭐라 해야 될까요? 가장 널널하게 시간을 잡으면 72시간까지는 아이가 어, 나올 수가 있어요. 그 양막 파열된 다음에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양막이 먼저 파열되고 몇 시간 지났다고 너무 겁내지 마시고 최대한 진통을 기다려 보시고, 물론 의료진하고 그런 경우에 이제 의료진이나 누구하고 이렇게 상의하시거나 할 수는 있는데, 음, 너무 무조건 겁먹고 그러지 마시고 편안하게 조금 기다려 주시고 이렇게 해보셔도 괜찮을 것 같고, 그리고 그럴 때 가장 중요한 건 아기 심박수 확인하는 게 가장 중요할 텐데요. 아기 심박수 같은 경우는 이제 자궁 아랫부분에 아버지 그 남편분께서 이렇게 귀를 기울이고 들으시면은 아마 아기 심박수가 들릴 거예요. 그래서 아기 심장이 잘 뛰고 있는지 확인하시면서 이렇게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뭐 더 정확하게 듣고 싶으면 청진기를 사용하셔도 되고요. 뭐 심장 뛰는 거 듣는 기계도 있으니까 뭐 활용하셔도 되는데요. 뭐 한 번 쓰자고 그런 거 구입하거나 하는 게 좀 번거로우시다 싶으면 그냥 귀를 대고 들으셔도 다 들을 수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그렇게 체크하시고, 음, 예, 그 정도. 그 정도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30분 이내에 갈 수 있는 대학병원이 있는지 꼭 확인하시고 가정출산을 진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아, 네, 여기까지가 이제 출산 과정에 대해서 알아본 건데요. 제가 이제 출산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뭐냐면, 어, 제가 여기 이제 옆에 보면 이제 이 교육 영상의 어떤 주제가 그건데 자연 그대로 평온한 출산인데요. 그러니까 자연 그대로라는 말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자연의 때를 기다리시기를 어,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영어로는 이 출산에 대해서 표현할 때 spontaneous birth라고 해요. spontaneous birth, labor 뭐 이런 식으로 spontaneous birth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기 spontaneous라는 말이 즉흥적인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상할 수 없는 즉흥적인 이런 의미예요. 제가 아기가 언제, 진통이 언제 올지, 언제 출산이 시작될지, 이거를 기다리면서, 초조한 마음으로 기다리면서, 이제, 어, 마음을 긴장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이것저것 막 검색을 해보고 그랬단 말이죠. 근데 검색을 해보면서 무엇이 아기의 그러니까 출산을 시작을, 어떤 요인이 출산을 시작하게 하는지 제가 이제 더 알아봤어요. 근데 이제 제가 다 알아본 결과로는
아직까지 이 출산에 대해서 사람이 정확한 결과를 낸 연구가 없으니까 정확히 알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의 몸은 출산할 수 있게 만들어졌고 출산의 때가 정해져 있지만 그게 어떤 원리로 출산이 시작되는지에 대해서는 아직도 알지 못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spontaneous birth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몇 가지 설이 있는데 아기의 폐가 완전히 성숙했을 때 그거 성숙을 알리는 신호로 어떤 호르몬이 분비가 되는데 그 호르몬이 이제 출산을 시작하는 계기가 된다. 이런 설도 있고요. 아기의 뇌가 다 자랐을 때 그 뇌에서 그 뇌가 다 성장했음을 알리는 그 신호로 어떤 또 호르몬을 분비를 시키는데 그 호르몬이 출산을 시작하는 요인이 된다. 뭐 저도 정확히 옥시토신도 하나 있었고 하나는 제가 뭐 이렇게 의료인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호르몬 이름을 보고 정확하게 기억을 잘 못하는데 아무튼 그런 것도 있었고 하나는 엄마 산모의 몸이 준비가 된 시점에 또 어떤 호르몬을 분비를 해서 그렇게 시작된다. 이런 세 가지 설이 있었는데 확실한 거는 그 어떤 것도 정확하진 않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결론적으로는 엄마의 몸이든 아기의 몸이든 다 준비가 되었을 때 그때 비로소 출산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이거 인위적으로 우리가 시작할 수 있는 그런 일이 아닌 것을 얘기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제가 뭐 아빠 주사니 뭐 많이 걷기, 오리걸음 걷기 이런 거에 대해서도 다 찾아봤는데 과학적으로 증명된 출산을 촉진시키는 방법은 없다고 그렇게 나와요. 음, 걷 임신 기간 내내 많이 걸었던 사람들은 출산이 잘 걸리고 그리고 출산하는데 원활하다는 그런 연구 결과는 있었대요. 그리고 그렇지만 심지어 아빠 주사 같은 경우도 이제 어떤 그룹에게는 아빠 주사를 가 출산 촉진하는 데 도움이 된다라고 알리고 어떤 그룹 다른 한 그룹에는 그걸 알리지 않은 채 이제 출산을 진행을 그냥 했는데 그 사실을 모른 채 출산한 사람들이 오히려 출산이 더 빠르게 진행됐거나 이런 출산이 빨리 걸리거나 이런 연구 결과를 났다고 해서 이제 그게 별로 의미가 없다고 이렇게 결론을 난 연구가 있었대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출산을 인위적으로 우리가 뭘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제가 이건 제 혼자만의 생각이기 때문에 추측이기 때문에 전혀 신빙성은 없지만 혼자 생각하기는 너무 무리하다가 애가 빨리 나왔으면 하는 마음에 조급한 마음에 막 너무 무리하다가 뭐 엄마 몸은 이제 그런 무리하는 상황에서 막 자궁문이 열리고 뭐가 어떻게 되고 뭐 양막이 파열되고 그런 상태였는데 아기는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아서 내려오지 않아서 진통이 시작되지 않아서 출산에 우리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건 아닐까 그런 경우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잠시 해봤어요. 뭐 이건 제 혼자만의 생각이기 때문에 정확하다고 얘기하긴 어렵지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아기는 아기가 준비된 때에 나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인위적인 행동을 해도 아기가 때가 준비되기 전에는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조급하게 기다리면서 그 출산을 앞당기기 위해서 전전긍긍하지 마시고 아직 규칙적인 주기가 와서 출산 과정이 진행이 되기 전에 가서 막 초조한 마음으로 기다리면서 인위적으로 양막도 파열해보고 촉진제도 좀 맞아보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진통이 정확하게 걸려서 규칙적인 주기를 가진 진통이 시작하기 전까지는 그냥 편안한 마음으로 숙면 취하시고 계속 쉬실 수 있을 때 쉬시고 주무시고 에너지를 비축하시기를 정말로 강력하게 권하고 싶어요. 잘 자고 잘 쉬어야 아기 출산할 때 버티고 있을 힘이 비축이 되니까
초조하게 막 생각하면서 어떻게든 아기를 방을 빼보려고 막 초조하게 하시고 초조한 마음에 잠도 설치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냥 그거는 아기한테 맡기시고 출산의 시작은 아기한테 맡기시고 아기가 준비되기 전까지는 편안하게 쉬시고 주무시고 하면서 편안하게 기다리시길 바라고요. 음. 이게 사실은 그리고 출산의 과정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자연주의 출산하면은 제일 핵심 가치로 생각하는 게 산모가 주체가 되어서 출산을 한다는 거잖아요. 제가 4번을 출산하면서 느낀 거는 출산은 절대 산모가 주체가 되고 산모 중심의 출산이 아니에요. 제가 느낀 거는 출산은 아기가 주체되고 아기가 주도적으로 하는 것이 출산이라는 걸 전 느꼈거든요. 엄마의 역할은 무엇이냐? 아기가 뱃속에서 자기의 때가 되어서 엄마의 배 밖으로 산도를 통해서 나오는 그것을 엄마는 기다려주는 게 산모의 역할이라는 걸 제가 너무너무 지금 너무너무 선명하게 느끼게 됐어요. 어, 우리 육아도 마찬가지잖아요. 육아도 아기가 스스로 자라는 것을 엄마 아빠가 기다려주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출산도, 출산 과정도 아기가 자기의 길을 트고 나오는 것을 산모 엄마가 기다려주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100% 이완이 가능한 거고, 그래서 100% 이완을 했을 때 가장 평온한 자연 그대로의 출산을 경험하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출산의 과정 가운데서 긴장하지 마시고 그냥 아기의 때를 기다리시고 아기가 나오는 그 과정을 지지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고 100% 이완해서 아기가 어떠한 스트레스도 없이 편안하게 자기 길을 찾아 나올 수 있게 도와주시는 그런 자연 그대로의 평온한 출산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이제 가정 분만을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출산 환경을 어떻게 조성할 것인지에 대해서 나눠보고요. 그 이후에는 제가 출산했던 영상을 함께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조금이라도 여러분에게 도움이 됐기를 바랍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